성탄절을 맞아 제주도 내 성당과 교회에서는 축하 미사와 예배가 열렸고 관광지와 상가에서도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도가 4.3 사건을 왜곡한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제주도 내 성당과 교회에서도 축하 미사와 예배를 올리며 사랑과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려 성탄절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2000년 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인류 구원에 나섰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될 때 세상이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도내 크고 작은 개신교회에서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도내 관광지에서도 성탄절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 해녀박물관에서는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마술 공연과 함께 양초를 만드는 체험 행사도 열려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체험 활동도 많고 공연도 있고 해서 왔는데 애들한테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맞이 할인 행사가 열린 도심지의 상가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선 나들이 인파로 옷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작은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어린아기로 오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간종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 농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도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눈 많은 벗이 있었고 이들 안에 예수님도 함께 오셨다며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파발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전기 난방기구를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이기생 할머니는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돌리기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목돈이 그래도 덜 들어가지고 기름 한 번 넣으면 한 50만 원 얼마 더 들어가죠 이게. 요사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새 이 대형 매장 난방용품 판매는 지난해보다 70%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름값에 가스비까지 오르면서 전기용품 매출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사용량은 68만 킬로와트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고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전력 사용량에 육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70만 킬로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경에 70만 7천 킬로와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여름철 최대 전력 기록인 71만 6천 킬로와트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해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전기를 절약한 13,000세대에 인센티브 2억 2천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기 사용량이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적은 세대는 최고 2만 원의 현금이나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탄소포인트제로 전력 사용량 6,000kW를 줄여 소나무 54만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온실가스 2,700톤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주택 곳곳에서 열이 새나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이소현, 김찬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노정순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계절은 겨울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틀어도 낡은 집 창틈과 벽체에서 한기가 계속해서 스며들기 때문.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200리터의 기름을 지원받지만 단열이 안 되다 보니 난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리 펴놓고 이불 안 덮으면은 이제 등도 시렵고 하니까 우풍이 좀 있은 게. 김모 할머니는 단열이 안 돼 기름값이 많이 들자 아예 연탄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를 지원받아 겨울마다 600장 넘는 연탄을 떼는데도 따뜻한 겨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면으로만 공구리 챙기니까 그냥 추운 냉기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열 손실을 측정해봤습니다. 오래된 현관문과 창틈으로 열이 새면서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창틀이 알루미늄 형태이다 보니까 바깥 열 전도율이 쉬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에서 난방을 하더라도 좀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열이 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난방비를 아무리 지원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2천여 가구로 예산만 연간 6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난방비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대안에 대해서 이어서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인 박모 씨가 사는 이 집은 지난 10월 단열재를 덧붙이고 창틀을 바꿔 열 손실을 크게 줄였습니다. 예, 전에는 나무 창이었는데 나무 창이 단점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드는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VC 창으로 바꾸고 이제 유리도 두꺼운 재질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단열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저희가 블로우드 테스터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열 측정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사 전과 후에 60% 이상 개선됐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공사비가 500만 원으로 부담은 되지만 난방비를 줄이고 난방 효과는 높여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도 줄어들어 친환경적입니다. 열 효율을 높여서 좀 난방의 효과들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연간 300여 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늘리기 위해 금액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사는 이쪽으로 문 달아주고요. 독이 그냥 또 그 우풍 장치도 다 해주고 해신데 현관 쪽으로는 좀 추워 말씀. 자치단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임시 방편에 치우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연간 난방비를 연탄 개수로 환산하면 1,000장 정도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연탄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같은 비용을 주택 개선에 사용하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교학사 교과서가 4.3 당시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하고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켰고 제주 4.3 특별법에 정리된 정부의 공식 정의 대신 사실상 폭동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학서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는데 오는 30일까지 학교에서 선정하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선 화물 운임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되는 감귤과 채소류의 화물 운임은 평균 7% 인상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화물 운임이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6년 만에 인상했고 제주 지역 농산물에는 가장 낮은 인상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 당일에 투표 독려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당일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금지했는데 연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은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져 밤늦게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시 화북초등학교 앞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18살 강모군이 제주시내 방면으로 달리던 무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차기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부산 선적의 139톤급 쌍끌이 저인방어선에서 중국인 35살 고모 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고 씨는 사고 직후 동료 선원들에게 구조됐지만 의식불명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해양경찰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 들어 제주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기름 유출 사고는 16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주의가 81%로 가장 많았지만 대형 사고는 없어 기름 유출량은 지난해 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도 점검을 통해 48건의 해양 오염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